오늘 배울 내용은 무엇일까요? 소녀시대,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아쉽게도 소녀시대가 아니라 지질시대입니다. 그래도 이번 시간 재밌게 공부해 봅시다. 지구의 나이는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많은 학자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현재 45억 6,500만 년 전이라는 것을 패터슨이라는 사람이 계산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은 나이가 얼마나 될까요? 캐나다 북부에 있는 아카스타 편마암이 40억 3천만 년이나 되었답니다. 여기서 지질시대의 정의를 알 수 있는데요. 지구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암석의 형성 시기부터 역사시대 이전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단위를 알 수 있는데요. 가장 큰 단위인 이연, 그 다음 대, 기, 세 순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생물체의 번성 유무에 따라서 시생이연, 원생이연, 현생이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물체가 없거나 적어 화석 기록이 매우 드문 시생이연에서 원생이연까지를 성캄브리아 대라고 하는데요. 성캄브리아 대가 전체 지질시대의 약 88%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비교적 생물의 화석이 비교적 풍부한 현생이연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순으로 생물의 급격한 변화를 기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성캄브리아 대 시기는 38억 년부터 5억 4,200만 년 전까지를 말하고요. 이 시기의 특징으로는 생물이 매우 적기 때문에 화석이 매우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대표적인 화석이 있는데요. 원시 남세균인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이 있고요. 오스트레일리아 남부의 에디아카라층이라는 데서 발견된 에디아카라 생물군이 대표적인 화석입니다. 조금 생소한 이름인 에디아카라 생물군은 왼쪽 그림에서 보면 에디아카라 생물군의 모습이 상상도로 펼쳐져 있습니다. 바닥에 동그란 원형으로 생겨 있는 것이 에디아카라 동물군인데요. 오른쪽 그림은 에디아카라 동물의 화석이 되겠습니다. 고생대 시기에는 5억 4,200만 년 전부터 2억 5,100만 년 전까지인데, 이 시기의 특징은 생물의 종류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물이 증가했는가 보았더니 일단 산소가 증가를 했어요. 산소는 그 전 시대에 살았던 성캄브리아 시기에 살았던 원시 남세균에 의해서 산소가 매우 증가가 되었고, 약 10% 산소가 증가한 다음에 오존층이 형성이 되었어요. 오존층은 자외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고, 그로 인하여 기후 온난화가 일어나면서 지구가 매우 따뜻해지게 되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바다에는 삼엽충, 완종류, 갑주어 등의 생물이 많이 살게 되었고, 육지에는 고사리, 폐로 호흡하는 물고기인 폐어는 나중에 육지로 올라오게 되어서 양서류로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왼쪽 그림은 삼엽충의 화석이고, 오른쪽 그림은 완종류의 화석이 되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고사리인데요. 고사리는 양치식물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갑주어입니다. 갑주어는 그 크기가 사람보다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생대는 2억 5,100만 년 전부터 6,550만 년 전까지를 말하는데요. 이 시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룡이 살던 시기죠. 첫 번째 파충류와 거시식물의 시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대륙 이동이 시작되어서 하나로 합쳐져 있던 대륙이 여러 가지로 쪼개져 나가는 시기고, 온난한 기후가 마찬가지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바다에는 암모나이트,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오징어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암모나이트나 산호,
공룡이 많이 살고 있었고, 육지에는 또한 공룡과 은행류, 소철류라는 식물이 살고 있는데요. 이 식물은 씨가 바깥에 있다고 해서 거시식물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공룡의 일부가 시조새로 진화하게 되었는데요. 이 시조새는 나중에 멸종하게 되지만 조류로 진화하기 이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 그림은 암모나이트의 화석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티라노사우루스 공룡의 뼈를 복원해 놓은 사진입니다. 왼쪽 보이는 그림은 소철류의 화석이 되는데, 오른쪽에 이 소철류라는 식물이 현재 이렇게 모양이 생겼어요. 고생대 때는 양치식물, 포자로 번식을 하는 양치식물 대신에 중생대 때는 거시식물이, 씨가 바깥에 나와 있는 거시식물이 번성하였습니다. 중생대 말기에 공룡이 멸종하게 되었는데요. 최근 들어 운석 충돌이 공룡 멸종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데 과학자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신생대는 6,550만 년 전부터 1만 년 전까지를 말하는데요. 이 시대 때는 포유류와 속시식물의 시대라고 불립니다. 육지에는 씨가 씨방에 들어있는 속시식물, 씨방 발음을 잘 해야죠. 그래서 속시식물은 특징으로 꽃이 있는데요. 꽃은 암꽃, 수꽃이 있는데 이 수정을 곤충이 많이 도와줬다고 해요. 그래서 곤충이 번성할 수 있는 시기였고요. 그리고 매머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빙하시대 때 살았던 매머드, 그 다음에 코끼리, 말 등이 살고 있었고요. 바다에는 동전 모양이라고 해서 화폐석, 조개류의 조상이죠. 그리고 연체동물 등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온난한 기후가 있었지만 말기에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죠. 여기서 최초의 인류가 등장을 한 시기도 신생대인데요. 약 300만 년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생겼습니다. 자,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라고 따졌을 때 인간이 탄생한 것은 약 300만 년 전밖에 안 되는 게, 아직 우리가 인간이 정말 지구에 오래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매머드의 뼈를 맞춰본 건데요. 그리고 오른쪽 보시는 그림은 화폐석인데 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무늬가 생겨 있고 동그랗게 생겼다고 해서 동전 모양이라고 해서 화폐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발 보행에서 직립 보행으로, 그리고 도구도 사용하게 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호모사피엔스까지 진화 과정을 선생님의 그림으로 나타냈고요. 오른쪽에는 속시식물의 중에서 단풍나무가 들 수 있는데, 단풍나무는 화석이 잘 안 나와 있어서 제가 그림으로 대체했습니다. 지금까지 성캄브리아 때부터 신생대까지 모든 과정을 나타내는 그림을 볼 수 있는데요. 단세포 생물이 생겼던 성캄브리아 때부터 삼엽충, 어류, 고사리가 살았던 고생대, 양치식물이 살았던 고생대, 그리고 암모나이트, 시조새, 양서류, 공룡, 거시식물이 살았던 중생대, 화폐석, 매머드, 말, 인류가 살았던 신생대까지 지구의 역사가 매우 긴 것을 알 수 있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인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기는 지구의 나이에 비하면 매우 짧은 시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구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